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강원도에 약속한 공약의 이행 여부가 5월 초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대책단을 본격 가동하고 남은 기간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9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강원도 공약으로 10개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과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해광지 특화 산업 유치 등이 이행됐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동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제천 삼척 ITX 등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약속한 강원도 공약은 7개 분야 40개 과제에 달합니다. 과연 여기서 몇 개를 건질 수 있을까? 지역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위는 현재 당선자의 지역 공약을 정부 부처에 전달해 이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4월 1일까지 제출받은 뒤 4월 14일 당선자한테 처음 보고합니다. 최대한 의회의 각 지역 공약들이 공감대 정도는 정부를 통해 끌어내야 된다. 이런 정도는 목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 안팎에서는 세종시 이집무실 설치와 전북 새만금 지역 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이 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약은 아직 입길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위기인 셈입니다. 강원도는 최대한 많은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대책단을 꾸렸습니다. 공약의 세부 실행 전략을 만들고 공약에는 없지만 우선 추진이 필요한 지역 현안까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또 각 부처에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5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 강원도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 대통령 취임 뒤 3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도 주목됩니다. 야당으로서는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인데 강원도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봄봄과 동백꽃의 소설가 김유정 선생의 85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고향인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유정 문학촌과 기념사업회가 각각 추모제를 따로 열면서 지역 문인들이 분열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을 쥐고 사색에 잠겨있는 김유정 선생. 주위로 천재 시인 이상과 언론 선구자 차상찬, 박녹주 명창 등이 생생히 표현됐습니다. 김유정 선생과 친분이 깊거나 일생을 함께했던 16명을 그린 집단 초성화입니다. 김유정 선생 85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이 주관한 추모제에는 유족 대표와 문인들이 참여해 선생의 문학 혼을 기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춘천의 어리자, 춘천의 정신이고 춘천의 하나의 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춘천 공지천 조각공원 김유정 문학비 앞에서도 같은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추모제는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연 행사입니다. 김유정 선생을 기리며 동백꽃 헌화와 분향이 이루어졌고 추모시 낭독과 지역 문인들의 추모 작품집이 봉정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역사를 경시하는 세력에 저항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이렇게 함께 의기투합해 주신 춘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김유정 선생 기일에 추모제가 따로 열린 이유는 각자가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문학촌 운영 등을 기념사업회가 춘천시에 위탁받아 진행해왔는데 위탁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춘천시가 이에 수긍해 다시 공모하자
기념 사업회 등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유정 선생 추모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로 열린 겁니다. 때문에 춘천시가 기념사업회 추모제에는 담당 국장을, 문학촌 추모제에는 담당 과장을 보내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칫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문인들끼리 편이 갈라지고 춘천의 대표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이미지에도 먹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포장, 택배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와 스티로폼 포장재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분리배출이 잘 된 것들은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함부로 버려지면 결국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폐기물들이 모이는 선별장입니다. 자루를 뜯으니 배달 음식에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량이 30%가량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음식용 포장 용기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선별과 세척, 분쇄 과정을 거쳐 재활용 업체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못지않게 늘어난 것이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열을 가해 주물을 통과시켜 주먹만한 크기의 인고트로 만듭니다. 이후 재활용 업체로 넘기는데 스티로폼에 남아있는 테이프와 이물질이 문제입니다. 테이프 뜯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씩 뜯어야 되니까 한 번에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도 5번씩 막 뜯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음식물 등에 심하게 오염되거나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스티로폼들은 재활용을 할 수 없어 결국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공해 나오는 분말, 조각들은 주로 건축자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원주의 한 업체에서는 폐플라스틱과 목분을 섞어 산책로 등에 사용하는 합성 목재 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남거나 철거된 데크도 다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면서 정부 녹색 인증도 받았습니다.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주 재료들은 90% 이상은 거의 재활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그런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올해 개방된 섬강 자작나무 숲 둘레길에도 이 재활용 데크가 사용됐습니다. 잘 분리해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물에 씻고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분리수거한 뒤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은 아직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양양군 낙산해변 인근 상가단지에 땅이 쑥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법을 바꾸면 해결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키만한 구멍에 안전모를 쓴 사람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에 싱크홀이 처음 생긴 건 지난 1월. 이곳은 원래 시멘트 바닥이었는데요.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뒤 시공사 측에서 임시로 이렇게 모래를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구멍이 뚫릴 때마다 시공사가 모래를 부어놓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광주화 때 보십시오. 다 위에서 하층 줘가지고 말단에는 그냥 강제로 와서 그냥 노임만 받고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의 해결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바닷물이 유입돼 땅이 꺼진 거라며 보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공사 측은 그래서 공법을 바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거 차수보강만 끝나고 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미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러면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보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응급처치를 발리기만 하고 거리상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 불만이 커지자 양양군은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이 벌써 3달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이 민원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에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내외의 고층 숙박시설 건설이 예정된 낙산해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사 업체와 행정당국의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병 진단 차량을 4월 말부터 도입합니다. 감염병 진단 차량은 대형 트럭을 개조해 음압시설과 감염병 진단 장비를 갖춘 이동식 실험실로 감염병 발생 지역에 출동해 신속한 원인 병원체 확인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대규모 행사 시 식중독 등 감염성 질병 감시 업무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24곳의 도시 대기 측정소를 통해 영서, 영동, 남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대기 오염 경보 결과 3월 25일 기준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8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7회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2020년 1회, 2021년 5회에 비해 발령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는 3월 초 고비 사막과 내몰공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과 영동 지역의 대형 산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